자, 우리 이어서 13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곡선 C가 주어져 있는데, 자, C가 보니까 X 코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 되게 익숙한 모양이죠? 반지름이 1인 원이네. 그쵸? 그 원이 매개변사가 돼 있는 형태고, 근데 세타가 0부터 파이면 뭐예요? 그 X축 위쪽 반원만 포함되죠? 아, X축 위쪽 그 반원이다, 반원. 자, 여기 뭐 반원이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반식의 방향으로 향이 주어져 있다는 거는 그 곡선의 방향이 반식의 방향이라는 거죠. 이때 이 선적분 구하는 사. 자, 그러면 일단은 이 C가 폐곡선인가요? XY 평면 위쪽에 있는 선이니까 밑에가 안 닫혀 있죠. 그치? 폐곡선 아니야, C가. 아, 폐곡선 아니면 당장 그림 정리 못 쓰는데, 그래서 이걸 매개변사에서 직접 계산으로 하려고 보니까 얘는 나름 괜찮은데, 이게 어때요? 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 함수. 직접 계산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지. 여기다가 뭐 x에 사인 넣고 x에 코사인 넣고 y에 사인 넣어서 어떻게 계산해 이거를? 계산이 안 되는 형태죠. 자, 그럼 직접 계산도 안 돼. 그렇다고 이게 보존력 장인가?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차관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 좀 기억나요? 그 가우스 발산 정리에서 그 폐곡면이 아니어도 뭔가 그 면을 좀 추가시켜서 폐곡면 만들어줬던 상황 기억나?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이것도 폐곡선이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는 계산이 안 되잖아. 그러면 그 선을 좀 추가시켜서 폐곡선으로 만들어주는 상황이야. 이 유형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좀 최근에 나오는 유형이에요. 아,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자, 반원이 있는데, 이게 폐곡선이면 좋은데, 폐곡선이면 그림 정리 이용해서 되게 좋은데,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이거 지금 폐곡선 아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 선 있죠. 요 선을 추가를 시켜서 자, 이 방향도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 방향이죠. 반식의 방향이면. 그리고 이게 이제 C. 그 다음에 C1. 자, 요거를 추가시켜주는 거야. C1의 방향도 요렇게 가겠죠? 지금. 자, 그러면은 이제 C1하고 C를 더한 그 선은 회곡선이 되죠. 아, 그러면 이제 이 C1하고 C하고 C1을 더한 그 선에 대한 선적분을 먼저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표현이 좀 잘못되어 있긴 해요. 이게 폐곡선이 아닌데 이 폐곡선으로 돼 있어서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좀 눈치채고 해야죠, 그냥.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걸 계산해 봅시다. 이게 진짜 그 폐곡선이지. C하고 C1의 합집합 더한 거. 자, 그러면 이 선적분은 뒤에 쭉 나와 있죠. 이거 그냥 쓸까? 사인 y 세제곱 더하기 익스포넨셜 y 제곱. 이 뒤에 있는 거 이거 근데 보니까 y에 대한 식이네. 자, 이 선적분이 이제 얘가 폐곡선이 되니까 뭐가 가능하다. 그림 정리가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림 정리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럼 저 면, 요 면이 D죠, 이거? 자, 이 영역이 D예요, 이 영역. 자, D에 대한, 자, 이거 F2를 X로 편미하면 2죠. 자, 이거 없어지잖아.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Y로 편미하면 1이죠. 자, 그럼 넓이가 저거 반원이니까 2분의 파이? 자, 이렇게 쉽게 계산이 돼요. 자, 근데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뭘 구하는 게 목적? 그쵸? 지금 C에 대한 선적분을 계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첫 번째로 해본 거고, 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요거 해야 돼. 그 C1에 대한 선적분을 또 따로 구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제 이 선적분에서 이 선적분 빼서 계산하려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C1에 대한 선적분은 이거 폐곡선 아니니까 직접 계산하려고 하는데 직접 계산이 되게 쉬워요, 얘는. 왜? 이거 매개변사 해봐. 어떻게 돼? X 뭘로 두면 되죠? T. X가 변하니까. Y는 뭐? 그냥 0이지. X축 상에 있는 거니까. 매개변사 엄청 쉬워. 그리고 T 범위도 되게 쉽지. 몇부터 몇이에요? 마이너스 1부터 1이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1이니까. 맞죠?
x를 t로 두면 마이너스 1부터 1로 바로 매개변수가 돼. 그래서 이걸 넣으면은 되게 쉽다 이거죠. 그지? 자, 그래서 여기도 뭐 들어가는데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f1 dx 더하기 f2 dy. 또 쓰기 좀 귀찮아서. 그쵸? 자, 그래서 넣읍시다. 자, f1에다가 0, t하고 0 넣으면 t제곱. 자, 일단 마이너스부터 1이고 t제곱. 이거는 선적분 직접 계산해야 돼요. 회국선 아니니까. 자, t에 대한 적분으로 바꾸는 거죠. 자, t제곱에 그 다음에 x 미분하면 1. 1이니까 그냥 냅두고 그다음 플러스. 자, 여기도 y에다 0 넣으면 x에다 t 넣고 그러면 2t 플러스 y에다가 0 넣으면 1인가? 1이지. 자, 근데 여기서 dy가 뭐야? 0이죠. 날라가. 이거의 dt. 자, 그럼 얘 어떻게 계산돼요? 이거 싹 다 날라가고 t제곱 이거 우함수니까 2배 하면은 3분의 2지? 자, 그럼 3분의 2로 계산돼. 자, 그러면 이제 끝났죠. 따라서 네 C에 대한 선적분은 어떻게 계산된다? 요거 회곡선. 그러니까 C1하고 C1의 선적분 빼기 자, C1에 대한 선적분 하면 된다. 돼요? 자, 근데 이거 값이 뭐예요? 자, 뒤에는 F 뭐 이런 거 생략했고. 자, 이 값이 2분의 파이. 요거. 그다음에 요거는 따로 구한 거 저 3분의 2였죠. 그래서 이렇게 선적분과 계산이 되는 거예요. 직접 계산을 하지 않고 약간 간접적으로 한 거죠. 돼요? 뭐 이용해서? 그림 정리 이용해서. 그러니까 패곡선을 만들어 준 거다. C1이라는 선을 추가를 시켜서. 그 다음에 그 C1에 대한 선적분을 따로 구해서 빼주면은 저 C에 대한 선적분 값이 구해진다는 그런 내용이야. 이거 그 면적분에서도 있었죠. 가우스 발산 정리할 때. 맞아요? 자, 그거랑 좀 비슷한 생각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니까 쉽진 않은 유형이긴 하죠. 자,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하시고 이해는 다 할 수 있겠죠? 이거. 자, 우리 15번도 한번, 15번 똑같은 거지. 16번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16번 봅시다. 자, C가 곡선 주어져 있는데, 자, 요거에서 1,0부터 마이너스 1,0까지의 호일대, 우리 선적분 값 계산하는 사항이죠. 자, 근데 이게 보시면은, 스칼람수 선적분 모양 같기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저, dy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벡터 함수 선적분이에요. 그치? dx가 f1이 0이어서 없을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가 ds로 돼 있으면은 스칼람수인데, 이 벡터 함수다, 벡터 함수. 되죠? 얘가 이제 F2인 거예요. 그러니까 F1은 0인 거고 0이어서 그냥 없는 모양처럼 보이는 거죠. 그지? 자, 이런 것 좀 주의해야 되고. 자, 그럼 벡터함수 선적분에서 지금 C가 저 곡선인데 저거 좀 매개변수하기도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 이거 피적반함수 보니까 이 Y에다가 매개변수 한 모양 넣어서 계산하기는 좀 어렵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겠다. 그러면 이제 착안해야지. 자, 일단 모양이 저 선이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저거? 예전에 좀 한번 나온 적 있는데 여기 x의 2분의 1승이죠. 여기 2분의 1승. 자, 그러면 원 형태에서 약간 요렇게 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였다는 거 좀 기억나요? 요거 이런 형태. 이게 3분의 2승일 때 성망형이라고 됐었고 2분의 1승이면 이제 이런 비슷한 모양 되는 거예요. 되나요? 자, 그래서 x가 또 양수기도 하니까 절대값도 있으니까 여기 부분만 이제 그려주면 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요런 모양이네. 돼요? 이것도 일단은 패곡선이 아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매개변수에서 계산은 못하니까 당연히 얘도 무슨 원리로? 추가해서 패곡선으로 만들어 보는 거야. 되죠? 자, 그걸 착안을 해야 돼요. 그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유형을 해봤어야 이제 파악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했으니까 방향도 주어진 거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반시계 방향 나오지? 자, 이런 방향으로. 자, 그래서 요게 이제 C1이고, C고, 자, 얘를 C1이라고 해서 계산해보면 F1, F2도 알죠? 그럼 이제 요거 계산해보자. 첫 번째로 C하고 C1의 패곡선 되죠, 얘. 패곡선 손적분. 자, 이 선적분은 그냥 기호는 이렇게 써줬고. 자, 그럼 패곡선에 대한 선적분이니까 그림 정리 써서. 자, 저 영역 D에 대한 이중적분으로 바꾸면 되죠? 자, 그러면은, 어, F2를 X로 편미지. 그럼 1이네. 그 다음 F1은 없잖아. 그러면 피적분함수 1이니까 그냥 넓이 구해주면 되죠. 근데 저 넓이 직관적으로 계산되나? 안 되죠. 그럼 저 넓이 어떻게 구해야 돼? 그냥 적분으로 구해야 돼요. 적분. 자, 그래서 이 영역 넓이 D 구하려면 1변수 적분으로 넓이 구해줘야 된다. 이건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알 수 없는 형태잖아. 이 넓이는. 맞죠? 자, 그러면 이거 Y축의 대칭이긴 하니까 0부터 1까지 이 함수 구해서 적분하면 되죠. 맞아요? 그럼 요 함수 한번 일변 함수 구해 봅시다. 자, 이게 어떤 모양이죠? 양함수로 바꾸면 되니까 요거 어차피 양수인 거니까 저 절대가 없어도 되고 그럼 넘긴 다음에 제곱만 해주면 돼요. 그럼 루트 y가 y라고 합시다. 그럼 1 마이너스 루트 x. 자, 요거의 제곱이 되는 거죠. 양변 제곱하면. 자, 함수 모양 이렇게 잡아주고 이제 이 넓이를 어떻게 계산? 일단은 0부터 1까지 할 거면 2배 해줘야죠. 뭐 우함 성질 썼다 생각해도 되는데 그냥 바로 보이잖아. 2배 하고 0부터 1까지. 자, 여기 y를 적분해주면 돼요. 1 마이너스 루트 x. 요거 제곱 dx 계산해주면 되지. 자, 넓이가 직관적으로 안 되니까 계산이 정적분으로서 직접 계산한 거예요, 넓이를. 되나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몇이죠? 이거는 전개해서 해야죠. 1 마이너스 2 루트 x 플러스 x. 이거 계산 좀 해볼까? 자, x 마이너스 루트 x 적분하면
3분의 2 x 2분의 3승이죠. 그다음 플러스 2분의 1 x 제곱 0부터 1. 자, 111 넣으면은 1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2분의 1. 자, 그럼 이거 6분의 몇이에요? 6분의 6 빼기 8 플러스 3. 그럼 6분의 1인가? 그럼 3분의 1이지? 자,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이제 3분의 1로 이제 넓이 구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해야 돼. 이게 첫 번째인데? 이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의 선적분 구해야 돼요? C1의 선적분 구해야지. 근데 얘는 되게 계산 쉬울 거예요. 자, 이거 매개 변수 하면은 얘는 직접 계산해야 되겠죠? 자, 매개 변수 하면 x는 마찬가지 t고 y는 0이고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 되게 쉽죠? 매개 변수 하기? 응. 대입도 되게 좋은 모양 나오지.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에다가 대입. 그럼 f1은 없으니까 f2에다가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그냥 t 플러스 2의 0승이니까 1. 그 다음에 dy 어차피 0이네. 얘 그냥 0이네. 맞아요? 그럼 끝났지. C의 선적분 있죠. 저거는 이 C하고 C1의 그 합집합 선적분 빼기 C1의 선적분이다. 자, 근데 얘가 0이고 얘 3분의 1이니까 이거 3분의 1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우연히 저 두 번째 저 C1에 대한 선적분이 0이니까 그냥 원래 패곡선에 대한 선적분이랑 결과가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지 아는 거죠. 직관적으로 알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해서 찾으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16번처럼 이렇게 저 뭐야 그림 정리를 써서 영역을 이제 생각해봤더니 이게 직관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유형이 저 영역이다. 그러면 정적분으로도 좀 계산을 할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저거 넓이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적분으로 이제 계산하면 된다. 식이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래서 선 추가해서 하는 유형 있죠? 요거에 대해서 좀 본 거예요. 자, 우리 17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7번 봅시다. 17번은 좀 내용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이게 뭐 책에는 좀 정리는 안 돼 있어요. 너무 당연한 내용이어서.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1인 원을 점 1,0에서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경로를 C라고 하자. 그래서 다음 주어진 벡터장 C를 따라 선적분한 값이 0이 아닌 거 고른 사. 자, 이게 뭐에 대한 유형이냐면, 여러분들 그 패곡선 있죠? 이게 지금 주어진 게 패곡선인데, 우리 아까 그 보존력 장에 대한 선적분 배웠던 거 기억나요? 보존력 장에 대한 선적분. 그거 어떻게 계산했었죠? 보존력 장에 대한 선적분은? 포텐셜 구하고 종점에 시점 넣어서 빼서 구하면 되죠. 그러면 만약에 패곡선에 대한 보존력 장의 선적분은 어떻게 될까? 이거 선이 종점이 어디야? 아, 저 시점이 어디야? 여기서 시작했대. 종점은 어디예요? 이렇게 돌아와서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종점하고 시점이 같다는 상황이야. 그래서 뭐냐면 이 패곡선이잖아. 패곡선이면 종점하고 시점이 같아요. 요것만 이해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존력 장에 대한 선적분은 어떻게 될까? 패곡선에 대한 보존력 장에 대한 선적분. 포텐함수 구해요. 종점에 시점 넣어. 그 두 개 어떻게 써? 같겠지. 빼면 어떻게 돼요? 0이야. 아, 그래서 패곡선에 대한 보존력장 선적분은 무조건 0 되는 거예요, 값이. 요거 뭐 정리할 수 있는데 당연하잖아, 너무. 그쵸? 그래서 뭐 책에 정리 안 돼 있는 거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선적분한 값이 0이 된다는 거는 뭐라는 거다? F가 보존력 장이라는 거야. 패곡선에 대한 선적분 하면 그럼 0이 나오니까 보존력 장. 그치? 그래서 이게 F가 보존력 장이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뭐 그림 정리 생각해 봐도 돼요. 그림 정리에서 이 보존력 장이면은 그 뭐야, 편미분 한 개, 두 개 같아야 됐었잖아요. 그럼 그림 정리 적용은 그 빼서 했었죠. 그럼 빼면 어차피 피적분함수 0 되거든. 그래서 0이 된다고 이해해도 돼요.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알겠죠? 종점 시점 같으니까 아, 당연히 종점 시점 빼서 저 구한 뭐야, 보존력 장에 대한 선적분은 값이 당연히 0이겠지.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되죠? 자, 어쨌든 결론은 뭐야? 보존력장 찾으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럼 편미분으로 해보면 되죠? 물론 뭐 포텐셜 함수 직접 구해서 해도 되는데, 뭐 이거는 값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편미분해서 하는 걸로 해봅시다. 자, 그럼 F2를 뭐로 편미? X로 편미. F1을 Y로 편미하면 EX 같죠? 얘 보존력장 맞네. 1번. 자, 2번 해봅시다. 자, 근데 뭐 이제 뭔지 알겠죠? 근데 이거 편미분해서 계산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4번만 해봅시다. 3번도 똑같고 4번. 자, 이거 x로 편미하면 2y제곱. 저 y로 편미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다르네. 그러면 이거 당연히 보존력장 아니죠. 그치? 4번은 저 c에 따른 선적분 값이 0이 나오질 않을 거예요. 보존력장이 아니니까. 우연히 0 나올 수도 있지만 0이 안 나오겠죠. 직접 계산해봐도. 그리고 다른 선택지는 다 0이니까 당연히 4번이 답이겠죠. 어떻게 되는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한 거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아, 그래서 그 보존력 장에 대한 선적분인데 C가 패곡선이다. 그럼 종점 시점 같으니까 선적분값 0이구나. 요 내용이에요, 그냥. 그죠? 자, 나머지 쭉 해보시고. 자, 우리 페이지 267쪽 돌아와서 내용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2번 내용 볼게요. 자, 2번은 우리 피적분함수가 불연속인 경우의 선적분이죠. 피적분함수가 불연속인 경우. 벡터 함수가 불연속인 경우 아주 대표적인 함수 있었죠. 기억나? 그러니까 이 유형은 뭐 이 함수만 나오는 건 아닌데 그 다른 함수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그 피적분함수 있죠.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아까 하나 외운 형태도 있었죠. 그게 대부분 나오는데 다른 형태도 될 수도 있긴 하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선적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거예요. 당연히 지금 그림 정리니까 패곡선 상에서 하는 거고. 자, 그래서 패곡선 C 이 내부에 피적분 함수가 불연속인 점이 있다. 그럼 분모가 뭐인 점이야?
분모가 0인 점인 거야. 아, 분모가 0인 점이 포함된 경우 우리 불연속인 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 약간 그 가우스 발산 정리에서도 비슷한 거 해봤거든요. 문제로 한번 봤어요. 그 면을 이렇게 구 모양 만들어서 막 뚫어져서 했던 막 좀 어려운 문제 기억나요? 과기대 나온 거? 그거 그 원리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림 정리는 그래도 이게 몇 문제 나왔거든요. 그 가우스 발산 정리는 그 한 문제 나왔어. 근데 그림 정리는 그래도 몇 문제 나왔어서 내용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자, 뭐냐면 포함된 경우 불연속인 점을 다음 그림처럼 뭐 한다? 제외를 시켜준다. 그림 보시죠? 그 뚫어준 거야. 원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게 원 모양으로 뚫어줘야 계산이 좀 쉬워요. 보통. 그래서 보통은 반지름이 몇인 원? 반지름이 1인 원으로 한다. 되죠? 자, 제외하면은 우리 연속이 되죠. 불연속인 부분을 제외를 시켰으니까 그 내부 영역 뚫어주면은 결국은 연속이 되는 거야. 나머지 부분에서. 맞죠? 자, 그래서 연속이 되므로 우리 그림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 불연속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 정리 안 됐었는데 뚫어주면은 뭐가 된다? 그림 정리 적용할 수 있는 모양이 된다. 그래서 F가 보존력 장인 경우는 선적분이 0이 된다는 건 방금 문제에서 정리했던 거죠. 종점 시점 같으니까 보존력 장이면은 선적분 값이 0이 된다는 것도 좀 내용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림도 여기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불연속이 포함된 벡터 함수에 대한 선적분을 계산하는데 자, 여기가 지금 불연속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바로 그림 정리는 못 써. 이렇게 좀 뚫어져서 없애줘야지만 그림 정리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지름이 뭐 R인 원으로 했는데 보통은 1인 원으로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요 C1에 대한 거 있죠. 요거를 바로 그림 정리 못 한다. 맞죠? 근데 이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뭐냐면 그 C1하고 C2를 더한 선적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C1, C2, C3, C4까지 다 더해야 돼. 이 선 4개 있죠. 이 선 4개에 대한 게 다 폐곡선이죠. 닫혀있는 곡선이니까. 그래서 이 곡선에 대한 그 선적분 값은 뭐가 되겠어요? 이 생각해봐. 그러니까 C1하고 C2하고 C3하고 C4. 자, 이거 다 더한 선적분 값은 뭐가 돼? 응? 그래, 이거 보존력 장이야. F가. 보존력 장이어야 돼요. 0이지, 0. 보존력 장에 대한 폐곡선 선적분 0이랬잖아. 맞나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C3하고 C4가 어때요? 이 폭이 아주 작으면은 이 폭이 아주 작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하고 이 선은 똑같은데 방향만 다르죠? 그럼 부호만 다를 거 아니야, 선적분 값이. 그러면 상쇄돼서 없어져, 얘는. 어차피 상쇄돼서 없어지는 놈들이야. 맞아요? 이 폭이 아주 작으면 똑같은 선으로 볼 수도 있잖아. 맞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그냥 상쇄돼서 없어지는 모양이야. 그러면 C1하고 C2에 대한 선만 더한 적분으로 되죠. 자,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C1에 대한 선적분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저게 원리선이었잖아, C1이. 그러면 C1에 대한 선적분은 자, C2에 대한 선적분을 어떻게 해주면 넘겨주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여러분들 외워야 될 공식. 자, 그래서 C1에 대한 선적분은 어떻게 된다? C2에 대한 선적분이 된다. 마이너스 붙이고.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는 무슨 방향 되겠어요? 조심해야 될 건. 이게 반시계 방향이면은 이렇게 봐봐요. 이 방향. 들어갔다가 이렇게 돌아가서 나오잖아요. 방향이. 그러면 얘는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방향 됐지. 원래 C1이랑 반대 방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반시계면 얘는 시계 방향. 이 방향이 바뀐다는 건 좀 조심해야죠. 이해돼요? 저 그림 보면 이해할 수 있겠지. 왜 방향이 반대됐는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림에서 C1, C2가 서로 교차하지 않고 각각 반시계 방향과 시계 방향의 단순 폐곡선이라고 할 때 F가 뭐인 경우? 보존력 장인 경우. 이것도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존력 장애와지 성립하는 거야. 왜냐하면 보존력 장 아니면 이 선적분 값이 0이 아니니까. 뭐 또 계산해야 되는 상황 되니까 이게 푸는 문제가 아닐 거라고. 그래서 F가 보존력 장애일 경우에 이 조건은 필요하죠. 그래서 불연속점을 제외한 곡선에서 그림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 뭐 그림 정리 적용해도 되고 그림 정리 적용하면 어차피 선적분의 값이 0이 된다는 거죠.
이거 두 개를 더하면, 그지? 자, 그래서 아래와 같은 공식, 요거를 좀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내용을. 자, 그래서 C1에 대한 선적분을 어떤 모양으로? 마이너스 붙이고, 저 안에 뚫어놓은 모양 있죠? 저 뚫어놓은 형태는 보통 원의 모양으로 뚫어준댔죠? 그래야지 좀 보통 계산이 쉬우니까. 그래서 이게 방향도 시계 방향으로 바뀌고, 요거에 대한 선적분으로 바뀐다는 거를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한번 대표형 20번으로 연습해 봅시다. 자, 이게 좀 어려운 유형인데, 이게 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시험에. 자, 우리 20번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곡선 C를 타원. 자, 요 형태 있죠? 이 타원이라고 할 때 이 선적분과 구하는 사항이죠. 자, 그럼 지금 보면은 타원이 지금 X축으로 루트 2만큼, Y축으로 루트 3만큼 지금 확대된 타원이죠. 자, 요런 타원. 자, 이런 타원에 대한 선적분을 하는 건데, 폐곡선이니까 그림 정리를 쓸 수 있는데, 저 피적분 함수가 어때? 원점에서 불연속이죠. 아, 피적분 함수 이 분모 모양 보니까 원점에서 불연속. 자, 그러면은 뭘 착안해야 된다? 불연속점 포함된 그림 정리 내용. 요걸 생각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요 불연속점인 저 원점을 뚫어줘야 되죠, 이렇게. 자, 얘는 지금 반지름이 1인 원을 포함하니까 1호로 계산하면 좋아요. 반지름 1호로. 맞죠? 1인 원이 포함되잖아요. 여기 루트 2, 루트 3이니까. 자, 그러면은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자, 얘가 C고 요 안에 뚫어놓은 선을 C1이라고 해봅시다. 자, 얘는 뭐 상쇄돼서 없어진댔죠? 여기 뚫어놓은 부분은.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그럼 결국은 준식이 이제 우리 공식으로 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하고 C1에 대한 선적분은 값이 0이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 C1에 대한 선적분을 넘겨주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인테그랄 C1이 된다. 맞아요? 이거 뭐 준식이라 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해볼까요? 그냥 C1에 대한 선적분이라고. C에 대한 선적분. 뒤에 건 좀 생략했고 그냥.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방향이랬죠? 얘가 지금 선적분은 반시계 방향이라 돼 있으니까 C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라는 거야. 그러면 C는 이렇게 돌아가죠, 모양이. 그러면 C1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되네, 얘는 방향이 이렇게. 시계 방향 되지? 그래서 요거는 시계 방향 된다는 것 좀 주의해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이거 적분 이제 계산해 봅시다. 자, 이거 적분은 당연히 이 C1도 불연속점을 포함한 거니까 그림 정리는 바로 못 쓰죠. 그럼 이제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직접 하는 거야. C1이 이제 반지름이 1인 원 됐죠? 그러면 매개변수에서 직접 계산하는 거지. 그림 정리 안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C1을 매개 변수화를 해볼게요. 자, 그럼 X 뭘로? 자, 원이니까 많이 봤죠? 극좌표로 해야지. 코사인, X를 코사인 T, Y는 사인 T. 자, T의 범위 잘 잡아야 돼. T의 범위 몇부터 몇이에요? 조심해야 될 거는 시계 방향이야. 그러니까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뭐, 어디서 시작점 잡아도 상관없는데, 여기 잡으면 좋죠. 그럼 0부터 어떻게 돌아갔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갔지. 그러면 2파이부터 0까지로 해도 괜찮겠네. 양의 각으로 생각하려면. 반대 방향으로 하자면. 그러면 2파이부터 0까지로 해주면 되겠네요. 맞죠? 양의 범위가 좋잖아. 음의 각 좀 해주면 귀찮고.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요런 범위가 된다는 거. 자, 이게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시계. 자, 그러면 이제 됐지? 계산? 마이너스 인테그랄. 2파이부터 0까지. 자, F가 그러니까 저게 되게 많이 저게 뭐 많이 나오진 않지만, 불연속점이 포함된 보존력 장이라고 좀 알아두랬죠? 원점에서 불연속, 그 다음 보존력 장까지. 그러니까 이거 다 확인하려면 좀 귀찮죠? 이거 편미분 막 해보고 귀찮잖아. 맞아요? 그래서 보존력 장이라는 거 좀 외워두면 좋아요. 저 모양. 대표적인 형태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자, 분모는 어차피 1되니까 의미 없죠. 코사인, 사인 넣으면 1되죠, 분모. 그럼 분자만 쭉 계산해주면 돼. 마이너스에 y 넣고. 자, 그럼 dx 이거 미분해보면은 마이너스 사인 t 되네, 또. 그 다음 플러스. 자, x는 코사인 t고, dy 계산하면 이거 코사인 되죠, 제곱?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뭐요? 제곱에 관한 형식으로 1 되죠? 요 1이잖아.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파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뭐가 돼요? 각. 2파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어떻게 하는지 이해돼요? 쉽진 않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저런 함수를 우리 바로 지금 방금 전에 막 문제 풀면서 외웠으니까 쉬운 거지. 일단 저런 함수 외우는 거 일단 까다롭고. 그 다음에 이거 뚫어줘서 좀 해야 된다는 걸 착안하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C1에 대한 게 막 시계방의 방향까지 생각해줘야 되는 거 또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매개변사에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를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계산해야 뭐 쉽지. 맞아요? 결과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자, 그래서 얘도 좀 암기를 합시다, 암기. 우리 그 내용 기억나? 가우스 발산 정리에서 그때 벡터 함수 뭐였어요? 그때는 이거였지. 이거 뭐 x 세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분에 이거 빼놓은 형태로 돼 있었잖아, 그때. 이게 x고, 그 다음 똑같은 거 y고, 그 다음 똑같은 거 z였죠? 그냥. 그래서 이거 빼놓은 형태로 문제 나왔었잖아. 이때 이거에 대한 면적분 계산하면 무조건 몇이라고 했어요? 4파이라 했죠. 얘는, 그러니까 이 피적분 함수에 대한 선적분 계산하면, 원점 포함되어 있는 선적분 계산하면 무조건 값이 2파이예요. 알겠어요? 좀 그렇게 외워서 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왜냐면 이거 뭐 물론 이 가우스 발산 중에 했던 문제보다는 계산이 훨씬 쉽죠. 그거는 막 계산도 어렵고 되게 어려웠어. 그죠? 근데 얘는 뭐 계산은 쉬우니까 할 수는 있는데 이것들을 착안해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쭉 따라서 가는 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왔을 때 그냥 외워서 하는 게 좋아. 이런 형태는. 저거는 직접 계산은 안 되는구나. 그죠? 저 뚫어서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시험 볼 때 생각하기 좀 어렵고 그냥 저 모양 나왔을 때 선적분 값이 2파이다 라고 외워주면 속 편하잖아. 그쵸? 뭐 자주 나오는 형태도 아니고 하니까. 자, 그래서 저 피적분 함수에 대한 선적분은 2파이다 라고 좀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죠? 근데 이게 당연히 원점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가끔씩 노리고 원점 포함 안 돼 있는 모양으로 주기도 해요. 그러면 선적분 값 몇이겠어요? 만약에 이런 선에 대한 선적분 물어봤으면 몇이겠어? 원점 포함 안 된 모양이면. 그럼 0이야. 왜? 보존력 장에 대한 선적분이잖아. 그럼 0이랬죠? 원점 포함 안 됐으니까 그거 적용 가능한 거야. 원점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거를 못 쓰는 거고. 되죠? 그래서 원점 포함되면은 2파이. 원점 포함 안 되면은 그냥 0이지. 보존력 장에 대한 선적분이니까. 돼요? 자, 그렇게도 좀 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유형까지는 잘 나온 적은 없고.
자,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 봤고, 요것도 좀 함수를 바꿔놓은 건데 그냥 평행이동 돼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생각하면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267쪽 우리 3번 내용 보도록 합시다. 자, 3번은 이제 외양 유출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시험에 이제 한 번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냥 옛날에 그 숙명여대에서 한 번 나왔었고 그 뒤로는 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그림 정리하면서 좀 보는 거고, 자, 우리 외양 유출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패곡선 C를 가로지르는 이 벡터장 있죠. 자, 요거의 외양 유출은 우리 F에 둘러싸인 영역 R 위에서의 이 다이버전스제, 이 다이버전스의 이중적분과 같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일단은 요거 있죠. 얘가 원래 dr 벡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dr 벡터가 뭐냐면 그 C의 아주 일부분, C를 아주 잘라놓은 그 형태야. 아주 작게 잘라놓은. 맞아요? 그래서 dr 벡터는 뭐였냐면 요 dx, dy거든. 평면상에선. 맞아요? dx, dy. 이 곡선 C를 아주 짧게 잘라놓으면은 dx, dy잖아. 벡터가. 그거 나타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m 벡터 ds라는 건 뭐냐면 이 선의 수직한 방향으로의 벡터를 나타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방향이 dx, dy라면 얘랑 수직한 벡터 있죠. 이 방향은 뭐가 될까? 이거. 일단 이거 바꿔야겠지. 맞아요? 그 다음 둘 다 양수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y만 음수되네. 맞아요? x는 양수고. 그러면 dy, dx인데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요렇게 돼요. 수직한 벡터 방향이. 그러니까 곡선 C의 방향이 요렇게 돼 있으면 이 수직한 벡터 방향이 dx, dy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이거의 수직한 벡터.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곡선의 수직한 벡터가 요 접선의 수직한 벡터기도 하잖아. 그래서 요걸로 잡는 거예요, 얘를.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표현이 m 벡터 ds가 되는 거야. 이 선의 수직한 벡터 방향. 맞아요? 그러면 얘를 이 dy, 마이너스 dx로 두고 나서 f1, f2랑 내적을 하면 이 모양 나오겠죠? 맞아요? 이 모양 나오잖아. 요거 내적. f1이랑 얘 내적하고 f2랑 얘 내적하고. 이해돼? 내적 표현? 자, 그러면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 그림 정리를 적용해봐요. C가 패곡선일 때. 그림 정리 적용하면 뭐가 돼요? D에 대한 이거 F2를 얘가 F1처럼 되는 거야 이제. DX 앞에 있는 게 F1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DY 앞에 있는 게 F1이랬죠? 그러면 얘를 X로 편미. 이거 마이너스인데 여기 마이너스 붙죠? 그럼 플러스 되고 얘를 Y로 편미. 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F의 발산이잖아. 다이버전스. 맞아요? F1 X 편미분, F2 Y 편미분. 그래서 결국 발산에 대한 이중적분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결국은 그림 정리를 적용한 거야. 맞아요? 이 외양 유출이면은 곡선의 수직한 방향에 대한 그 선적분을 계산하라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써봤더니 요거고. 되죠? 수직한 m 벡터 ds를 구해서 써보니까 요거였고. 여기서 그림 정리를 적용해봤더니 발산에 대한 이중적분이네. 요렇게 됐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되죠?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좀 이렇게 공식만 좀 보도록 하고 한번 22번 문제죠? 22번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